현역가왕 국가대표 탑7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요번 결승 1라운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악플과 싫어요가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한 좋아요 비율이 한 96%에서 97%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 영상은 거의 한 94%대 정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이 크리에이터 페이지인데, 자, 요거를 좀 떼서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반응이 뜨겁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요번에 올린 김다현 양, 이 부당패배에 대한 제 의견 영상이었는데, 보이시죠? 요 두 개의 영상. 요 영상들의 지금 이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보이십니까? 94, 95 이렇습니다. 평소 제가 95.8, 96.6, 97.3 요런 식으로 지금 보통 제가 나오는 편인데, 얼마나 이번 결승 라운드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렸는지를 알 수 있죠. 비록 1% 정도대의 하락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지셨다. 어떤 분들은 김다현 양이 패배할 만했다. 박혜신 가수가 잘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고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기사에서도 과연 국가대표 최종 탑7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 라운드 때 명실상부 최고의 무대를 펼친 건 바로 전유진 양이겠죠? 이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냥 전유진이라는 가수를 팬심으로 보지 않고 평소에 별로 관심 없거나 심지어 다른 가수를 응원했던 분들도 이 전유진 양의 무대를 보고서 감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번 현역가왕 결승 1라운드 방송차는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7.2%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보면은 현역가왕이 순간 최고 17.2%를 돌파하며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최후의 10인이 국가대표 탑7이 되기 위한 필살기를 모두 꺼낸 열정의 무대를 선보이며 현장을 그야말로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올랐을까요? 자, 보니까는 9회차 때 14.5에서 15.2%대로 1% 미만으로 올라갔었던 시청률이 이번에는 14.9%에서 16.1%로 무려 1.2%나 올라갔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대박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요번 결승 1라운드 무대 덕분이 아니냐. 지금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요번 결승 1라운드 때 가장 두각을 드러낸 이 전유진 양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진 시대, 전유진에서 오유진, 두 명의 유진이 점령한 트롯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예로 미스트롯 3에서는 또 오유진이라는 강력한 10대 소녀가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전유진 양이 오유진 양과 더불어서 두 명의 유진이 그야말로 트로트 서바이벌을 휩쓸어버리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한 기사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명의 유진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역가왕의 탑7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는데, 지금 나온 최종 탈락자 3인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서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측을 드렸었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결정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참가자들 3명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한 명은 강혜연 씨를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혜연 씨 같은 경우는 1라운드 결승 무대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성적과
사실 순위를 보여줬고 대국민 투표 순위 역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좀 안타까운 탈락자 후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윤수현 씨가 굉장히 반전 무대를 보였고 마리아 씨가 또 패배를 했죠. 그래서 마리아 씨가 또 굉장히 위험군이 아닌가. 사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위표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생존해 왔었던 김양. 쉽게 말해서 지금 나온 이 10명의 순위 중에 탑7 순위가 왔다 갔다 하면 했지. 이 나머지 8위, 9위, 10위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혜연, 마리아, 김양 이 세 명이 굉장히 유력한 탈락 후보가 아닌가 이런 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순위를 뒤집는다라는 것 자체가 2라운드에서 아무리 배점이 크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2라운드 배점은 3배 점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글쎄요, 뭐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당초 이런 말씀 드렸죠. 반전 탈락자와 반전 합격자가 있을 거다. 강혜연, 마리아, 김양 이 셋 중에 과연 누가 반전 탈락을 하고 반전 합격을 하게 되느냐. 그렇다면 이 3명 중에 1명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선 누가 의외의 탈락을 하게 될 것이냐? 자, 여기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연, 별사랑. 둘 중에 1명이 바로 강혜연, 김양. 요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윤수연과 강혜연 씨가 바뀌던 별사랑 씨와 강혜연 씨가 바뀌던 이 윤수연, 별사랑 씨와 김양이 바뀌던 이 4명 중에 2명이 운명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4명 중에 2명은 진출자와 탈락자로 운명이 나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누가 가장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때까지의 인기 지표로 본다면 실시간 투표에서 막강한 성적을 자랑할 강혜연 씨가 윤수연 씨를 탈락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수연 씨가 사실 마스터 점수가 높았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윤수연 씨 무대 이번에 굉장히 훌륭했는데 왜 비판하냐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번 무대가 뭐 엄청났다 아니었다를 떠나서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윤수연 씨가 탑10에 들어올 만한 실력자인가를 놓고 본다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강혜연 씨 같은 경우는 노래 무대도 뭐 노래 무대지만 워낙 팬덤의 탄탄한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국민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시간 투표 배점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엎어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이 별사랑 씨와 김양 또는 윤수연 씨와 김양, 즉 강혜연 씨가 아니라 김양이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제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와서 보니 희박해진 이유가 저는 1라운드 때 김양이 탑7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마스터들의 점수를 많이 받아서 1라운드 총점에서 거의 뭐 탑5, 탑3 여기 안에 들어야 2라운드 때도 마스터들의 점수와 국민 판정단의 점수를 많이 받으면서 스민과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투표 이 3개 항목에서 가장 밀려나고 있는 김양이 의외로 탑7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뭐 1라운드 때 지금 9위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강력하게 강혜연 씨가 이 순위를 뒤집어 엎고 윤수연, 별사랑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윤수연 씨가 사실 밀려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건 대국민 투표와 스밍 점수와 실시간 투표를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윤수연 씨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반전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그 이외에 2라운드에서는 어떤 결과가
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10대 스타들에 맞서는 현역가왕 성인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 말이 많았던 전유진 양뿐만이 아니라 이 김다현 양이 박혜신 씨와의 대결에서 밀려나면서 사실 이 박혜신 씨마저 다시 전유진 양에게 자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점수가 지금 2위에 이렇게 위치가 됐잖아요. 사실 이 박혜신 씨 같은 경우는 82년생으로 40대의 트롯 가수입니다. 아마 중장년층 분들 중에 김다현, 전유진 이 두 사람을 응원하지 않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이 중년에 접어든 박혜신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전유진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승전 1라운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전유진.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결승 라운드에서도 최종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전유진이라는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보를 보여주다 보니 이런 결과도 나와요. 현역가왕 준결승 1위, 결승 1라운드 1위를 차지한 전유진 양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화제성이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현역가왕 공식 채널에 게재된 지 11시간 만에 47만 회를 넘겨섰습니다. 지금은 50만 회를 훌쩍 뛰어 넘겨버렸죠.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됐습니까? 사실 이 결승 1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 그 누구도 받지 못한 1000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라운드에서요. 심지어 전유진 양은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실시간 투표, 대국민 투표 점수, 음원 스밍 점수까지 합산되는데 이 전유진 양 지금까지 대국민 스밍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여기에 실시간 투표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미 1라운드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상 어떻죠? 결국 원탑을 차지하지 않겠나? 1대 현역가왕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유진 양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재미있는 최근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요 1등 의자, 1등의 자리에 탁 앉는 모습이 또 스토리에 올라와 있고 자신의 9번 실시간 투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원곡자분께서 직접 전유진 양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숨어오는 바람소리 원곡자이신 이정옥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과 한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 나도 울었네. 유진이 고생했다 전해주고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야. 바로 전유진 양이 부른 숨어오는 바람소리의 원곡자 분이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전유진 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원곡자마저도 감탄시키는 가수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원픽 가수인 임영웅이란 가수가 그런 역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전유진이라는 이 어린 소녀가 벌써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번 자신의 기호 9번 번호를 홍보하면서 많은 응원과 투표를 부탁드린다. 어떤 분들은요, 요 사진을 보시고 나는 이제 내가 아는 숫자는 세상에 9밖에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는 9밖에 없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신데, 자, 이 전유진 양이 그렇다면 2라운드 때 부르게 될 노래, 이거 궁금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기에 대한 깜짝 놀랄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유진 양이 2라운드 필살기 곡은 무엇인가? 자, 밝히겠습니다. 바로 한경애 씨의 옛 시인의 노래.
야,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경애 님이 부른 옛 시인의 노래를 지금 전유진 양이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고서 9번 기호번호를 들고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선곡했다라고 이미 많은 현장 스포일러를 통해 알려졌고 80년대에 발매된 이 노래가 지금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말이 있어요. 전유진 양의 1라운드 무대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점수를 받은 1000점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노래 무대보다 2라운드 무대가 더 좋았다. 현장 극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방청 후기들을 보면 2라운드 무대가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전유진이 어떻게 하면 정말 끝장낼 수 있는지를 알고서 제대로 칼을 갈았구나. 역대급의 무대를 펼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한경애 씨의 옛 시인의 노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처연합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뚜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인은 노래를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뚜루루루 귓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얼마나 처연한 노래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 노래를 우리가 마지막 결승 2라운드 때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압도적인 3개 항목, 대국민 투표, 스밍 투표, 이 모든 걸 합산하여서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 1위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유진, 현역가왕 결승 1라운드 최종 1위. 이대로 우승까지 가는 것인가? 뭐 아시다시피 준결승전에서도 1등을 했고 현역가왕 결승 라운드에서도 최종 1위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종 1라운드는 당연히 1등을 했고요. 2라운드 때도 1등을 하여 최종 우승까지 가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이번 현역가왕 이제 결승 1라운드가 끝이 나고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자, 2라운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가히 전유진이라는 참가자의 호적수라고 할 수 있는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현역가왕 예고편과 또 어떤 가수들이 지금 탈락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좀 정리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현역가왕 결과에서 우리가 참 놀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국민 투표가 또 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냈어요. 뭐 전유진 양은 반전이 없었습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전은 2위와 3위에서 나타났죠. 김다현 양이 다시 압도적인 2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마이진 씨가 3위권 밖에를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최종 3위까지 대국민 투표 순위를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대국민 투표의 결과와는 다르게 2위, 3위를 차지한 마혜진 씨를 빼고는 전유진 양 한 명만이 사실 이 대국민 투표와 어울릴 만한 결과값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김다현 양과 3위를 차지한 마혜진 씨는요, 굉장한 좀 반전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현역가왕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점들이 좀 존재했었다. 그리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명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미있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재미도 감동도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정신사나웠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현역가왕이 1회차가 더 추가 녹화가 됐잖아요. 시간을 끌어야 하다 보니까 사실 요런 시스템을 좀 체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1회차가 추가되기 이전에 아마 충분히 한 방송에서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하게 시간을 늘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보통의 경우에는 12시 한 30분에서 한 40분에 보통 방송이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12시 10분쯤에 방송이 끝났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거의 2, 30분 이상 빨리 방송편이 종료됐다라는 건 그만큼 분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넣은 건 글쎄요, 흐름을 오히려 많이 끊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급조해서 만들어낸 밀어내기 시스템이 아니었나. 사실 뭐 이게 굉장한 긴장감을 주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바로 김다현 양의 황당한 패배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마 요번에 공개된 마스터들의 점수들일 거다. 자, 우선 김다현 양 한 명만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전체 점수 결과를 놓고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성적을 받으면서 1위를 탈환하게 되었죠. 굉장히 놀라울 만한 결과였는데, 이 전유진 양의 높은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인 건 바로 이 최종 점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종 점수 때의 모습을 보면 좀 제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보면은 1위에 전유진, 2위에 박혜신, 3위에 마이진, 4위에 윤수연, 5위에 김다현, 6위에 별사랑, 7위에 린, 8위에 강혜연, 9위에 김양, 10위에 마리아, 요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라운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실 이 박혜신 씨, 마혜진 씨까지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무대도 너무나 훌륭했고 좀 이견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윤수연 씨부터입니다. 윤수연 씨부터 김다현, 별사랑 요런 수순이 아닌가. 근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별사랑 씨도 떼놓고 본다고 했을 때 윤수연, 김다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요 점수표를 좀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김양 같은 경우는 사실 마리아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 마리아의 점수를 보면요, 이 관객 국민판정단 점수가 440점 만점에 208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번에 합산된 걸 보면 이 연예인 판정단은 660점, 그리고 이 국민 판정단은 440점이 총점 만점이었는데, 자, 그 기준으로 좀 볼게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국민 판정단이 절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수연 씨는 어떻습니까? 사실 400점대를 받은 마리아 씨와 이 연예인 판정단 점수에서는 100점 미만의 점수 차이인데 국민 판정단에서는 100점이 넘는 점수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변이 발생을 했고, 별사랑 씨 같은 경우도 윤수연 씨의 이 무대 점수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연예인 판정단은 20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국민 판정단이 거의 10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별사랑 씨의 점수가 낮은 게 아니었어요. 뒤에 보니까 강혜연 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연예인 판정단의 총점이 높음에도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200점도 안 되는 굉장히 저조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강혜연 씨 같은 경우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낮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린 씨, 역시나 윤수연 씨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니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도 좀
뭐 미미했지만 사실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역시나 윤수현 씨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윤수현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현장감이 대단했다. 현장에서 윤수현 씨의 노래 무대를 듣고 본 사람들은 너무나 신나서 같이 들뜨고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느라 굉장히 가슴이 벅찼다. 뭐 요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제가 댓글이라던가 실시간 이 현역가왕 실시간 톡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윤수현 씨의 점수가 굉장히 높구나. 요거 조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윤수현 씨의 점수를 아시다시피 마이진 씨가 이렇게 855점으로 넘어섰고 그 다음에 박혜신 씨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국민판정단은 248점이에요. 이게 누구랑 똑같냐? 자, 박혜신 씨의 점수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248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윤수연 씨 같은 경우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300점이 넘었고 이 별사랑 씨 같은 경우는 244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혜신 씨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윤수연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316점으로 이 국민판정단 점수는 압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씨 같은 경우는 국민판정단 점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박혜신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압도적인 1등을 보여줬었느냐. 지금 보니까 마스터 점수가 632점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 마스터들이 거의 몰표를 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왜 박혜신 씨의 이 점수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연예인 판정단이 632점을 준 것이 바로 박혜신 씨의 무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유진, 마이진 두 사람을 빼두고 김다현 양의 예를 좀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다현 양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성기도 겪고 나이도 더 들다 보니까 지금의 목소리로 과연 내가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지녔지만 사실 무대가 어땠습니까? 이때까지 김다현 양이 굉장히 고음만을 부른다라는 평가가 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주 높은 고음은 아니었지만 성량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완급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엄청난 무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김다현 양이 거의 2위에 달하는 스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혜신 씨에게 패배를 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자, 우선 좀 볼게요. 김다현 양이 특히나 마지막에 반주 없이 읊조리는 이 독백 타임. 전 보면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어떤 분들이 여기 채널은 전유진 양만 편애하거나 전유진 김다현만 편애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의 판단으로 따라갑니다. 저도 대중성을 지닌 가수가 더 좋고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가수들을 좀 더 제 개인 취향으로 보거든요. 김다현, 전유진이라는 두 사람보다 더 대중적인 노래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있었다면 그 가수가 순위가 높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마지막 남은 2라운드 생방송 무대 전까지는요. 대국민 투표, 실시간 투표, 스밍 점수 하나도 포함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김다현, 전유진이라는 두 친구가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압도적이고 또 높은 성적을 기록하겠습니까?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그만큼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가 좋았고 오죽했으면 박혜신 씨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정작 두 사람이 대결을 해야 했는데 이 상대방 편인 박혜신 씨가 오열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격을 줬냐라는 겁니다. 이거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혜신 씨가 1등을 지켜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김다현 양의 점수겠죠? 자, 김다현 양의 점수를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김다현 양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김다현 양 어땠죠? 연예인 판정단 514점, 국민 판정단 240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판정단이 뭐 조작이 있네 뭐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보면은 두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최종 순위가 박혜신 씨가 2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점수가 낮은 점수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김다현 양은 최종 순위가 몇이었죠? 1라운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가 난 거예요. 바로 연예인 심사단에서 굉장히 100점 차이가 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뭘로 판단이 되십니까? 이거 딱 보면 뭐로 생각이 되세요?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시청률이구나. 또 청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청률. 또시, 또 청.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야, 이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김다현 양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요, 이 마스터단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100점이라는 점수 차이를 보여주면서 다현이가 워낙 잘해서 기준이 높아서 그렇대요. 아니, 이거 상대평가였습니까, 여러분? 아니, 심사단의 점수 기준이, 판단 기준이 상대성 평가였습니까? 아, 김다현은 이만큼 잘하니까 여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 가수는 조금 못하니까 이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겠다. 절대평가 아닙니까? 절대적 기준을 두고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도달하느냐 못하느냐로 숫자로서 점수를 내는 거 아니었냐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만 봐도 이지혜 씨가 한 발언을 보면 얼마나 지금 이 현역가왕의 점수 기준 체계가 엉망진창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김다현 양이 벌써 몇 번입니까? 세 번째인가요? 이제 숫자를 세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나 시청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가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결과 발표가 났잖아요. 결과 발표가 났지만 기억나십니까? 아직 결승 2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결승 2라운드에서는요. 어떤 반전이 있었죠? 무려 3,900점이 남아 있고요. 3,900점. 그리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3배나 넘는 2라운드 점수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문자 투표 2,000점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이게 점수가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요걸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도 최종 6,900점 이라는 엄청난 배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반전을 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자, 이거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실시간 문자 투표가 가장 궁금해요. 영향력이 제일 세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고 말한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김다현이라는 참가자를 이용해서 마지막 최종 현역가왕 방송편 시청률을 위해서 희생시킨 거잖아요. 애시당초 린이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도 김다현 양이 충격 패배를 했다가 뒤집기 한 판에서 그냥 압도적 점수를 보이면서 오열했던 것도 다 시청률 때문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좀 어처구니가 없었고, 사실 다음 주에 있을 이 무대, 뭐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음 주에 있을 무대 의상들도 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이렇게 막 분홍색, 초록색, 약간 막 지금 보면 새해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주고 있고요. 사실 전유진 양은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별사랑 씨의 무대 의상,
린 씨의 무대 의상, 윤수연 씨, 강혜연, 마이진, 김양, 박혜신, 마리아, 전유진. 자, 요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요 장면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요번 배점 점수 차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 수긍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다음 주에도 실시간 투표와 이거 다 지울게요. 실시간 투표와 스밍 점수와 대국민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전을 이야기할 텐데, 아니 이거 지금 사실 이미 이렇게 점수 배점 나와 있으면 이거 뒤집기 쉬울까요? 김다현 양이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김다현 양 뿐만입니까? 하순위에 있는 지금 이 강혜연 씨, 마리아 씨, 이거 전부 다 굉장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심사를 받았느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굉장히 반전을 야기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위에 말씀드린 요것들을 통해 대반전 사태가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